자, 저는 지금 한 30m 정도 거리에 어프로치 지금 상황에 지금 마주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리가 길다 보니까 우리 짧은 거 할 때보다 스윙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서 미스샷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잘 지켜주시면은 이렇게 긴 어프로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우리 긴 어프로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템포예요. 템포를 어떻게 잘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셋업, 이런 셋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템포가 긴 어프로치 할 때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숏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 샷을 봤을 때 오픈을 쓰던 클로즈를 쓰던 우리 구질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숏게임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최초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중심을 잡았을 때 그 위치를 잘 지키느냐, 요것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발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템포를 어떻게 좀 잘 유지해서 공을 부드럽게 쳐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실수하는 유형을 보면은 저 핀 위치까지 또는 이걸 찍어 치려고 등등등 이런 급발진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나 둘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어프로치 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일정하게 갈 수가 있는 비결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템포가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이 셋업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볼 위치는 오른쪽보다는 가운데 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탄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지 그린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두는 걸 좀 더 선호해요. 그래야지 바운스가 좀 더 미끌려 들어가면서 땅에 박히지 않고 탄도를 좀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보다는 살짝 왼쪽에 두고 칠 거고, 발은 약간만 오픈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체중을 살짝 기울여 주는 만큼 우리가 발이 일자로 돼 있으면은 체중을 균형 잡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발을 살짝 오픈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서준 다음에, 자, 그립의 위치는 오른쪽이 아니라 요 왼쪽.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바지 주름 보시면 그 왼쪽까지 깊이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깊이 누르면 누를수록 리딩 엣지는 더 가파르게 들어가서 땅에 이렇게 박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박히면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좀 공이 뻥 나간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날아가면서 런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딱 눌러치게 되면 빡 소리가 나면서 생각보다 공이 멀리 나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리딩 엣지로 누른다는 느낌보다 이 바운스가 미끄러진다는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해서 치지 않아요. 이 각도대로 그냥 그네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그네를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빨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네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자, 저 발 보시면 발도 움직일 거예요. 둘. 이런 일정한 템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지금 제 간격 잘 보세요. 간격이 일정하죠.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크게 흔들어 주시는 게 긴 어프로치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짧게 움직이다 보면은 손목을 많이 쓰게 되고 걷어 올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길게 크게 움직였을 때는 클럽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크게 움직여야지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두고 크게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일정하게 가면서 갑자기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고 훨씬 더 볼도 부드럽게 가고 스핀도 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 벗어났을 때는 뒷땅을 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않고 한 군데 딱 고정, 그리고 리듬 따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빈 스윙하고 리듬 차이가, 템포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허공에다 스윙을 하다가 공을 그대로 쳐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연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멈추면 안 되겠죠. 항상 이 손이 나가는 만큼, 클럽이 나가는 만큼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 주셔야지 훨씬 더 부드럽게 스윙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컨택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클럽이 지나가는 이 길을 보세요. 클럽을 제가 이렇게 공 위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클럽이 지나가는 길이 생길 거거든요. 그 길에만 맞춰주면 공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위치를 찝어서 하지 마시고 약간 쓰러치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일관된 어프로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핀까지 지금 15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짧은 거리에 와 있는데, 자, 이런 거리에서도 어프로치 하는 요령을 몇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먼저 봐야겠죠. 이렇게 짧을 때 여러분들이 멀리 갈까봐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모래가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이 바운스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뒷땅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바른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잘 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 있게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들이 없으니까 잘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칩샷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샷을 할 때 볼을 가운데보단 약간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게 되면은 클럽이 다운블로 떨어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을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방금 한 것처럼 딱 멈추면은 안 되고 팔로우 스루를 계속 이렇게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갈 건데, 자, 이 팔로우 스루를 계속 나가준다는 게 의미가 바디 턴이 어느 정도 돼준다는 거지, 이거를 길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짧은 어프로치를 크게 가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탄도를 띄우려고 여기서 백스윙 적당히 가고 이렇게 올리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미스샷을 하거나 아니면 볼이 공 밑으로, 아니, 헤드가 공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게임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짧은 거, 특히 클럽은 항상 지면에 낮게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 했을 때도 헤드가 지면하고 굉장히 가깝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면에 가깝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어드레스 섰을 때 이 헤드의 각도 있죠. 헤드의 각도가 절대 토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면 안 돼요. 이 솔 부분이 바닥에 딱 다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클럽을 길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가까이 서면서 조금 더 짧게 잡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힐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땅이 여기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헤드가 걸리면서 다치거나 또는 뒷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중간 부분, 이 둥그런 부분에 닿았을 때는 클럽이 미끄러져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뒷땅을 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면은 헤드의 각도도 잘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조금 더 가까이 선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어프로치 하던 것보다는 좀 더 퍼팅 쪽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퍼팅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거 할 때, 자, 볼은 요 가운데 쪽에 두시면 좋고요. 체중은 여전히 왼쪽에 계속 두시면 좋아요. 모든 숏게임 상황들이 대부분의 한 90%는 왼쪽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중심을 두시고 이 상태, 클럽을 살짝 세워준다. 근데 세워주는 게 요 힐을 완전히 들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요 솔 부분이 그냥 바닥에 닿을 정도. 그래서 그립을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짧게 잡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삼각형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충분히 핀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 들지 말기. 그리고 바디 턴은 충분히 해서 상체가 타겟까지 가주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유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포킹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오른손만 한번 잡아 볼게요. 오른손만 잡았을 때 클럽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릴 건데, 자, 이렇게 올렸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 헤드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동작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크게 이렇게 또는 뒤뚱뒤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축을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요 바운스를 우리가 리딩 엣지 찍어칠 게 아니고 바운스를 미끄러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쓸어준다. 그래서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살짝 꺾어주고 지면에 가깝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짧은 어프로치도 정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네 움직이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팔로우는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짧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스핀도 충분히 걸리면서 핀까지 공을 보내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이 스트로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핀까지 어떻게 보내는지 이 핀까지의 거리를 생각하고 보통 많이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핀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핀까지 걸어왔을 때 거리가 한 12m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중간 지점, 저는 한 요쯤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요쯤에다가 제가 볼을 하나 이렇게 둘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제가 떨어뜨리고 싶은 이 위치가 맥시멈인 거예요. 미니멈은 여기겠죠. 그린에만 올라오면은, 볼이 그린에만 찍으면 어쨌든 그린에서 퍼스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짧았을 때는 당연히 페어웨이에서 좀 또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그린에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퍼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1m짜리 이런 박스 또는 원을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핀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저 정도 거리가 지금 한 6m 정도 되거든요. 저기까지만 가볍게 떨어뜨린다. 자, 이렇게 그린에만 찍으면은 요번에는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원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갔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요번에는 거리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 랜딩하는 범위를 정해놓고서 그 범위에만 떨어뜨리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시면은 핀에 집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핀에 가깝게 붙이실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그린 퍼팅처럼 라인을 보고 이제 브레이크를 보고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랜딩하는 지점을 꼭 확인하고 치시는 거, 이게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은 거, 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샷에서 다 통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핀은 우리가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핀을 직접 보지 말고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곳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프로치는 이 숏게임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는 보폭을 조금 이렇게 작게 잡아주시고, 볼 포지션을 오른쪽에 두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가운데 쪽을 좀 더 선호해요. 요거는 취향껏 쓰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놨을 때 좀 박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선호하진 않습니다. 바운스로 좀 미끌려가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좋고,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들었을 때는 균형을 잃을 확률이 좀 더 크고 스윙이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정확성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템포를 맞춰서 가는데, 입대 삼각형을 너무 유지하려고 뒤뚱거리시면 안 되고, 적당한 코킹이 좀 필요하다. 적당히 클럽을 들어주는 힘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딱 컨택을 했을 때 볼이 정확하게 스핀이 걸리고 정타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점들만 잘 기억하셔서 어프로치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르막 라이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린 미스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가장 많이 생길 거예요. 벙커 턱이라든가 아니면은 포대 그린의 이 벽면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정도, 지금 경사가 그래도 한 20cm 정도는 오른발이 낮은 위치예요. 자, 이런 데서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웬만한 이런 오르막 라이에서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제가 방금 이렇게 톡 찍어 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공을 정확하게 컨택만 하면은 볼이 튀어나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좀 훨씬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만약 벙커 턱 같은데 다리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쓰시기가 조금 더 좋아요. 자, 일단은 이 세팅 자체가 이 경사면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경사면이랑 다르게 이 수직,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은 왼쪽 다리가 많이 구부러지고 오른쪽 다리는 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최대한 세워주시는 게 좋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볼의 위치는 왼쪽 발에 그냥 두시면 돼요. 왼쪽 발에 두고서 셋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 보통 클럽은 길게 잡는 것보다 짧게 잡는 게 좋은데, 보통은 언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면은 이 거리가 조금 뭐라 그래, 좁아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클럽을 짧게 잡는 편이 클럽을 다루기는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채를 조금 더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공을 쳐야 되는데, 이때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상체를 세워놓고 치다 보니까 클럽은 로프트가 좀 많은 클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적은 클럽을 썼을 때는 탄도가 안 나와서 이런 벽에 꽂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58도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클럽이 로프트가 높은 클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최대한 이 왼쪽에 줘서 이 왼발로 서 있을 정도로, 우리 칩샷하고 똑같아요. 서 있을 정도로 두시면 되고, 이때 이 손목의 움직임, 그게 참 중요한데요. 이거를 팔로우 스루를 크게 가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크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동작이 커지면서 스윙에 미스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을 충분히 왼쪽에 두고서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은 가볍게 공이 떠나가면서 충분히 핀까지 굴러갈 수가 있는데, 이 샷의 장점은 좀 활용하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 있을 때처럼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이 경사면에 맞춘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작잖아요. 동작이 작기 때문에 정확성, 일관성 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르막 라이면은 이 공 있는 곳보다 핀이 더 지대가 높을 텐데, 이때 탄도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헤드를 살짝만 열어주신다고 하면은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탄도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자, 지금 보셨지만 땅이 요만큼 이렇게 들렸죠. 경사면이 있어서 땅에 클럽이 박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뻑샷이라고 하죠. 이렇게 뻑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의도치 않게 바닥에 걸리면서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어설프게 약하게 친다든가, 그냥 자신 있게 쳤는데 생각보다 멀리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샷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체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오른발 떠 있죠. 왼발만 살짝 굽어러 주시면은 오른다리 펴 있고 왼다리는 굽혀 있고, 이 상태에서 손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가볍게 톡 찍어준다. 그러면은 볼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그 그린부터 핀까지 거리가 좀 공간이 있을 때 쓰시면은 런닝 어프로치 개념으로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을 때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대신에 탄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헤드를 좀 열어줄 수도 있다. 요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 경사면대로 맞춰서 하는 그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이 경사면대로 맞춰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조금 더 있을 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도가 많이 뜨기 때문에 공을 세우는 그런 상황. 그러면 반대로 핀하고는 그린이 조금 더 가까울 때가 되겠죠. 공간이 많이 없을 때 공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경우에는 상체를 이렇게 더 기울여 주면서 가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반대로 중심이 왼쪽이 아니라 당연히 오른쪽으로 중심이 오겠죠. 근데 오른쪽에 중심을 두고 왼발 쪽에 너무 둬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이렇게 타핑을 쳐서 엉뚱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러프 지역일 경우에는 정말 이제 터무니없이 공을 못 맞추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볼을 가운데 쪽으로 놔줍니다.
이렇게 왼발보단 살짝 더 안쪽,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끝선은 아니고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두시면 좋고, 이때 중심은 오른발에 충분히 좀 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발에 뭐 100%를 주는 건 아니지만 한 7대 3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체 균형이 충분히 이렇게 맞을 수가 있고, 이때 다리가 조금 힘든 느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쓰신 거예요. 만약에 왼쪽 다리가 힘들면은 왼다리에 중심이 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조금 이렇게 힘든 느낌이 있어야 되고, 자, 이 경사면대로 백스윙 조금만 가시고 경사면대로 가서 샷을 하시면서도 같이 하늘 보시는 거, 요게 중요해요. 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땅 쪽에 이게 박히는 샷이 나오는 거고, 이 경사면대로 같이 하늘을 봐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탄도를 보시면 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어떤가요? 아까 우리 낮게 쳤을 때, 그냥 칩샷처럼 찍어 쳤을 때, 자, 이때랑은 탄도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탄도가 높이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나, 우리가 핀하고 그린 엣지하고 공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대로 58도를 잡고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탄도가 너무 많이 떠서 공이 멀리 안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샷을 할 때는 52도나 50도 같은 조금 더 낮은 클럽을 치시는 거를 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거는 어차피 공이 탄도가 뜨기 때문에 일부러 헤드를 열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헤드를 여는 대신 상체에 기울기를 주는 거죠. 상체에 기울기를 주고 여기 아래에서부터 위로 긁어 올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타겟도 하늘을 봐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탄도가 이렇게 높이 떠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요만큼만 와서 하늘로 쭉 이렇게 그러면 공을 세우기가 정말 쉽겠죠. 그리고 숏게임 할 때 이제 체중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체중을 어떤 샷은 뭐 왼쪽에 두라고 하고, 지금처럼 오르막일 때 지금 제가 오른쪽에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 딱 하나예요. 최초의 체중 준 데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왼쪽에 줬으면 왼쪽에서 안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줬으면 오른쪽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돼요. 어프로치 할 때 가장 큰 변수가 중심이 계속 이렇게 흔들릴 때 이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중을 한쪽에 몰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몰아뒀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에 두든 오른쪽에 두든 최초의 중심이 있는 데서 머물러 계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리막 라이, 오르막 라이 또는 뭐 훅라이, 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아까 벙커샷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디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어프로치 할 때 셋업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체중 이동을 했을 때, 자, 중심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잘못되는 경우들을 한번 볼게요. 체중을 이렇게 왼쪽에 두고서 가는데 제가 들어치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머리를 치면서 홈런볼이 나올 거예요. 자, 반대로 아까 오르막 라이인데 이렇게 걷어치려고 마음 먹었는데 찍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폭도 이렇게 넓은 상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하게 몸으로 치는 샷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중심을 잡아 놓고서 간결하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최초에 잡아놓은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오르막 라이에 이어서 지금 내리막 라이도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리막 라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일단은 탑핑을 쳐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죠. 어처구니 없는 뒷땅 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대표적인 건데, 자, 첫 번째 탑핑 치는 이유는 이 경사면을 봐보세요. 이 지면이 지금 이렇게 수평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만큼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클럽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지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사면대로 우리가 기울여줘서, 근데 기울이면 스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울이지 않고 중심을 충분히 왼쪽에 두는 걸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왼쪽까지
끝까지 훑고 나가는 이런 스윙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아까 뒷땅 쳤죠. 왜 뒷땅 치겠어요? 띄우려고. 어차피 내리막은요, 경사가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공을 띄우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58도 클럽을 갖고 있는데, 이 경사가 만약에 10도만큼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48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탄도는 안 뜨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컨택을 잘 하려면은, 우리 클럽은 어때요? 여기 내려오는 쪽이 경사면이죠. 올라가는 쪽이 다시 오르막 라인 쪽이고, 그러면은 내리막 라인은 우리가 내려오면서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프트는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탄도가 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탄도를 띄울 때는 헤드를 열어주거나 다른 옵션으로 탄도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상체 각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반대로 간다든가 이런 걸로 공을 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탄도가 낮기 때문에 런이 생기고 범프 앤 런 개념으로 통통통 튀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샷이에요. 자, 보폭을 그렇게 넓게 안 잡아 주셔도 돼요. 넓게 안 잡아 주셔도 되고, 자, 내리막 라인은 공통적으로 이 스탠스가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오픈 스탠스를 쓰면 다리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리막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다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발이 원래 이제 서던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허벅지를 타겟 쪽으로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발 뺀 상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헤드를 여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헤드를 그냥 닫아 놓고서 오른발 쪽에 둘 거예요. 오른발 쪽에 더 지금 완전히 오른발에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칠 거예요. 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이렇게 섰을 때 뒷땅을 쳤는데, 자, 이렇게 걸어왔어요. 자, 어때요? 공 쪽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자, 오른발 완전 끝쪽에 두고 이렇게 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톡 쳐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덕에 맞춰서 굴러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예요. 그러면 무조건 랜딩 지점을 짧게 잡아서 굴러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는 이 타겟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좀 더 굴러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핀에 정확하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크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끝쪽에 두고, 자, 손목 살짝 써서 톡 이렇게 언덕에 맞춰서 떼굴떼굴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핀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좀 주의하실 게, 항상 모든 숏게임 레슨하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중심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심을 왼다리로 그냥 한 다리로 서 있는다, 이 정도 수준까지 왼쪽에 충분히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볼은 제가 오른쪽에 놨지만 중심은 그냥 왼발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왼발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톡 쳐주는 거죠. 이 정도로 왼다리에 체중을 많이 실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체중을 실어 놨다가 이게 힘들거든요.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뒤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리 치고 뒷땅 치고 미스샷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벙커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최초의 중심 준대, 최초의 균형을 잡은 위치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거의 이 한 발로 서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체중을 많이 이렇게 주시고, 거기서 변화를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동작을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작게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스윙을 길게 끌고 올라가지 마시고 짧게 톡 끊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 자, 스탠스, 볼은 오른발에 둘 거고요. 이 다리 뒤로, 그래서 허벅지 맞출 거예요. 허벅지 맞춰주고 체중은 왼쪽 다리, 그래서 엉덩이가 아파야 돼요. 그 정도로 체중을 많이 주셔야 되고, 손목 써서 우리 칩샷 하는 것처럼 톡 쳐주면은 언덕 맞고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자다, 싱글 골퍼에 좀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열어줄게요. 한시 방향 내지 뭐 더 여셔도 괜찮은데 그 정도만 열어주시고, 자, 볼은 가운데 둘 거예요. 그리고 딱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스탠스가 넓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스윙이 좀 더 커진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샷은 내리막인데도 불구하고 공을 세우고 싶을 때,
공을 세워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써야 되는 샷이에요. 근데 약간의 이런 그 세팅도 좀 필요하지만 약간 손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보다는 조금 더 상급자들이 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쪽 두시고,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이 빼주시고, 자, 헤드는 한시 방향 열었어요. 그 다음에 뒷땅을 칠 거예요. 뒷땅을 치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뒷땅을 쳤는데 치고서 올라오면 탑핑이에요. 치고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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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질 하듯이 쓱 아래로 훑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피니쉬를 들지 말고 낮게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때 지금 제 오른다리 보이세요? 거의 이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느낌. 그러면은 그린에 바로 떨어지더라도 스핀이 좀 제구가 되면서 공을 세울 수가 있고, 요거를 조금 더, 지금 잔디가 없어서 공이 잘 뜨진 않는데 잔디가 좀 있는 데서는 공을 띄우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처럼 애매하게 클럽을 들다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머리 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건데, 이것 때문에 웬만하면은 팔로우 스루는 짧게 낮게 끊어 주시고 공이 가볍게 뜰 수 있게 이 경사면대로만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은 조금 따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른발 쪽에 두고 칩샷 톡 쳐서 굴려보내는 거, 요거를 하시고, 조금 나는 좀 멋있게 치고 싶다, 멋있게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세팅 똑같이 하고 손목을 써준다 해서 이 밑으로 집어 넣어서 쳐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리막에서도 충분히 샷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 꼭 주의할 거, 절대 균형을 흐트리지 마세요. 한 군데 두셨으면 거기서 두셔야 되고, 그게 한 발로 서 있을 수준의 그런 균형을 왼쪽에다가 몰빵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분명히 미스샷을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피니쉬는 공통적으로 다 뭐였죠? 짧아요. 이걸 들게 됐을 때, 위로 올렸을 때 미스샷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낮게 유지해 주시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리막 라이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플레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숏퍼팅 위치에 왔는데, 지금 이게 한 2걸음 정도, 제 편걸음으로 2걸음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2m는 안 되고요. 한 1.5m에서 1.89m 정도, 요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퍼팅을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 요 정도면은 우리가 뭐 오케이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편하게 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한 걸음만 이렇게 오더라도 샷하는, 이 퍼스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몇 가지만 잘 신경 쓰면은 숏퍼팅 확률을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레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립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살짝 받쳐주는 게 좋아요. 숏퍼팅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페이스 정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짧아서 조금만 삐뚤어져도 공이 아예 안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립을 위에서 누르기보다는 약간 받쳐주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은 손목을 살짝 떨어뜨려서 이렇게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받쳐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어깨를 흔들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눌렀을 때는 채가 이렇게 삐뚤게 다니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페이스를 가운데 두는 거를 신경을 써보세요. 우리가 볼을 보통 왼쪽에 놓으려고 하니까 왼쪽에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페이스를 몸 가운데 둔다 생각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해서 이 위에서 보셨을 때 페이스 면이 살짝 기울여서 페이스 면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임팩트 때 가장 좀 최적의 이제 각도라고 하는 게 1.5도에서 2도 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퍼터가 3도면은 1도만큼은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가 살짝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임팩트가 있어야지 핀까지 좀 힘있게 굴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핀까지가 그 오르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강하게 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임팩트가 없고 핀까지 그냥 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짧은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임팩트를 살짝 더 주면서 볼의 직진성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 임팩트, 객 임팩트 이렇게 했을 때 마치 이 발을 이렇게 때릴 때처럼 약간의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한 뼘 정도 있죠. 한 뼘 정도 앞에 포인트를 잘 보세요. 우리가 숏퍼팅을 하면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나가면서 임팩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머리가 나가면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헤드가 삐뚤어져서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포인트를 본다는 거는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 요 정도 홀컵 오른쪽에 한 요 정도 본다고 했을 때 그 연장선에 무언가를 보세요. 잔디를 하나 이렇게 놨는데 무언가를 보고 그 무언가를 통과시킨다는 느낌.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딱 요만큼만 보시면 되겠죠. 그 위치만 딱 통과되면은 볼은 무조건 홀컵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쪽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펫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만 잘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근데 실수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수리가 쫓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헤드가 다칠 수도 있고요, 헤드가 오히려 열릴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끔 그 포인트를 잘 잡고서 그 위치까지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위치만 잘 지나가자, 그런 마음이면은 훨씬 더 홀컵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임팩트는 살짝 강하게 때려주듯이 팔로우를 좀 짧게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살짝 주면서 아까 이야기한 로프트가 살짝 기울어져야 되고 핸드 퍼스트가 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머리가 쫓아가는 거 이야기했죠. 머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너무 막아놔서 스트로크를 여기는 가요. 여기는 가는데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백스윙 이만큼 오시고 손이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임팩트가, 아까 우리가 임팩트를 살짝 강하게 탁탁 쳐주기로 했는데 얘가 멈춰버리게 되면 임팩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힘아리 없이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쪽 왼손목 있죠. 왼쪽 손목, 이 손등 쪽이 그대로 밀려나가는 이런 느낌의 퍼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잡아보시고 이쪽 그립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손목에 살짝 기대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일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공 같은 걸 끼워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공 같은 걸 끼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얘가 풀리지 않게. 그러면은 이 손목 부분, 우리 이 헤드 끝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손목 부분이 좀 더 밀려나가는, 손등으로 치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로프트를 지키면서 임팩트까지 같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트로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헤드가 이렇게 뒤틀리지 않게 손등이 그대로 밀릴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었죠. 타겟은 내 그 한 뼘 정도 앞에 타겟을 보시고 그 지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숏퍼팅 할 때 소위 말하는 쫄아서 위축돼서 줄여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 왼손목이 충분히 끝까지 나갈 수 있게 여기 틈을 딱 막아 놓고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공 같은 거 끼워서 이게 통째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숏퍼팅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8홀에서
퍼팅 5번 실수 안 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5번을 우리가 버디를 넣어야 되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원퍼스를 하는 거 어려운데 5번에 3퍼스를 안 하는 거 정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퍼팅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스코어를 내려서 백돌이 탈출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롱퍼팅 상황인데요. 자, 우리 보통 그린에 올라가면은 핀에 1m, 2m 붙이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10m, 15m 또는 그 20m 이상의 퍼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핀 근처에 가지 못하니까 3퍼시 나오기 마련이에요. 물론 쇼퍼팅을 잘하면 3퍼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먼저 롱퍼팅을 잘해서 쇼퍼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롱퍼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2퍼 이 아니라 3퍼, 4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롱퍼팅 거리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롱퍼팅 같은 경우 스트로크를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물론 중요하죠. 정확하게 내가 홀컵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고 대충 그 근처에다가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거리감이에요. 그 거리감은 곧 그 볼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볼 스피드를 어느 정도 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 가셔서 아침에 그린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이 타겟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타겟을 보고서 스트로크를 해서 이 볼이 나가는 속도를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처음 거는 제가 조금 길었는데, 자, 두 번째 하나 더 쳐볼게요. 자, 저쪽 타겟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고 싶은 그 거리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상상하고 쳤을 때 거리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그린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눈으로 볼 스피드를 익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클럽이 얼만큼 가는지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그날 아침에 그린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 아침마다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셋업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봐야겠죠. 어느 정도 라인을 볼 거고, 지금 저는 한 두 클럽 정도 오른쪽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틀어서 섰고요. 자, 셋업은 똑같이 서줄게요. 서준 다음에 빈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빈 스윙을 여러분들이 뭐 5m, 10m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느리면은 이만큼이 10m일 수도 있고요. 그린이 빠르면 이만큼이 10m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골프장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맞추는 걸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저쪽 시선 본 상태에서 느껴보세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일정한 템포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정도 크기면은 요 정도 스피드에 이렇게 가겠다를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시고, 그게 세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쳐보시고,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랐거든요. 소리도 굉장히 딱딱한 소리가 났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부드럽게 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 조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이게 그럼 거리가 맞는 거겠죠. 그랬을 때 방금 했었던 이 스윙 크기를 그대로 눈으로 익혀보세요. 그랬더니 발 넘어서 한 요 정도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홀컵까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핀까지 가까이 가서, 우리가 10m에서는 1m, 그리고 15m에서 1.5m, 20에서는 2m, 한 10% 정도 거리에 남겨두시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0m짜리 홀컵이 들어가는 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기보다도 반경 그 10% 정도 되는 반경에 잘 넣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거리는 10m 정도 되기 때문에 1m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꽤 괜찮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타겟 보고 흔들어 주세요. 흔들고 방금 했었던 이 느낌, 템포, 리듬,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홀컵 쪽에 가깝게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얼마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요만큼 맞추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서워서 잘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스트로크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요, 임팩트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의 크기 조절하는 거는 볼 스피드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스트로크가 크면 무조건 임팩트가 강한가를 따져봤을 때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스트로크는 크게 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클럽이 어떤 식으로 임팩트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타겟을 보면서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 일정하게 맞는 임팩트의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그게 이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훨씬 쉬워요. 어느 골프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윙 크기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제가 짧게 가도 임팩트를 이렇게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템포, 일정한 템포로 내가 편안한 리듬으로 했을 때 일정하게 할 수 있는 크기를 선정하시면 되고, 이건 매일 아침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겟을 보면서 흔들어서 느껴보고 확인하고, 느껴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나 오늘은 요만큼이 10m다를 정하고 나가시면은 아침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세팅해서 롱퍼팅을 세팅해서 가게 되면은 최소한 여기서 서너 타는 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이 점 유념하시고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퍼터를 낮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낮게 갔다가 낮게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축이 있기 때문에 아크는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클럽이 상승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임팩트. 그래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되면은 충분히 그 거리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한 군데 공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런 방식으로 하면 요 정도가 이 거리구나를 파악하기 쉬우실 거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롱퍼팅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핀까지 지금 15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짧은 거리에 와 있는데, 자, 이런 거리에서도 어프로치 하는 요령을 몇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먼저 봐야겠죠. 이렇게 짧을 때 여러분들이 멀리 갈까봐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모래가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이 바운스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뒷땅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바른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잘 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 있게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들이 없으니까 잘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볼을 가운데보단 약간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게 되면은 클럽이 다운블로 떨어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을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방금 한 것처럼 딱 멈추면은 안 되고 팔로우 스루를 계속 이렇게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갈 건데, 자, 이 팔로우 스루를 계속 나가준다는 게 의미가 바디 턴이 어느 정도 돼준다는 거지, 이거를 길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짧은 어프로치를 크게 가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탄도를 띄우려고 여기서 백스윙 적당히 가고 이렇게 올리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미스샷을 하거나 아니면 볼이 공 밑으로, 아니, 헤드가 공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게임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짧은 거, 특히 클럽은 항상 지면에 낮게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 했을 때도 헤드가 지면하고 굉장히 가깝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면에 가깝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어드레스 섰을 때 이 헤드의 각도 있죠. 헤드의 각도가 절대 토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면 안 돼요. 이 솔 부분이 바닥에
딱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클럽을 길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가까이 서면서 조금 더 짧게 잡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힐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땅이 여기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헤드가 걸리면서 다치거나 또는 뒷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중간 부분, 이 둥그런 부분에 닿았을 때는 클럽이 미끄러져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뒷땅을 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면은 헤드의 각도도 잘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조금 더 가까이 선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어프로치 하던 것보다는 좀 더 퍼팅 쪽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퍼팅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거 할 때, 자, 볼은 요 가운데 쪽에 두시면 좋고요. 체중은 여전히 왼쪽에 계속 두시면 좋아요. 모든 숏게임 상황들이 대부분의 한 90%는 왼쪽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중심을 두시고 이 상태, 클럽을 살짝 세워준다. 근데 세워주는 게 요 힐을 완전 들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요 솔 부분이 그냥 바닥에 닿을 정도. 그래서 그립을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짧게 잡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삼각형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충분히 핀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 들지 말기. 그리고 바디턴은 충분히 해서 상체가 타겟까지 가주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최소한 5타를 줄이는 거 제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벙커에 나와 있는데 우리 벙커샷을 가장 어려워들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을 위로 띄우려고 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땅을 깊게 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탑핑을 쳐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셋업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에이밍을 먼저 해야겠죠. 에이밍은 우리 핀 방향, 이 핀 방향이 있어요. 핀 방향보다 통상적으로 왼쪽을 바라봐 주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헤드를 열기 때문에 공이 약간 오른쪽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핀 방향보다는 살짝 오른쪽 바라본다. 그래서 요거 약간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왼쪽을 바라보면서 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각도는 사람마다 주저앉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한 가지는 페이스를 열어놓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헤드를 1시 방향 정도 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는 열어 주셔야지 이 밑에 바운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바운스가 충분히 올라오면서 모래에 박히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공을 떠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는 1시 방향, 리딩 엣지가 1시 방향 정도 가리키게 열어 주시고, 방향은 그 핀보다 한 1m, 2m 정도 왼쪽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볼의 위치는 왼발 쪽에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른발 쪽에 둘수록 리딩 엣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 왼발 쪽에 둘수록 이 바운스가 미끄러져 가면서 클럽이 잘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왼발 쪽에 두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때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저 바지 주름 보시면은 항상 이 주름 안쪽에 손이 가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때 아마 클럽이 이렇게 일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시 방향 열어주고, 자, 왼쪽 발 쪽에 볼을 두고 약간 왼쪽 봤어요. 그러면은 왼쪽 보면서 스탠스도 지금 그쪽으로 같이 열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오픈 스탠스를 쓴다고 하는데 이쪽 삐뚤게 바라본 방향 쪽으로 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심을 살짝 한 7대 3 정도만 살짝만 옮겨주세요. 자, 왜 이렇게 옮기냐? 벙커샷 할 때 가장 좀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턱이 높다 보니까 시선을 위로 올리면서 중심이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는 무조건 뒷땅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쪽으로 몰아서 이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좋은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살짝 이쪽 왼쪽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 둔 상태에서 스윙하는 동안에도 절대 이 무릎이 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각도를 잘 유지해 준 상태에서 툭툭 떨어뜨려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벙커샷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셋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방향을 봐야겠죠. 방향을 보고, 자, 핀 방향으로 방향을 봤으면은
핀 살짝 왼쪽, 마침 여기 공이 있는데 이 공방향으로 서볼게요. 자, 공방향을 보고, 자, 이건 저만의 팁인데 이 리딩 엣지를 먼저 맞춰요. 리딩 엣지로 먼저 이 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헤드를 열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그 방향 보는데 좀 쉽게 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볼은 왼발, 그리고 중심은 7대3. 헤드는 이렇게 충분히 한시 방향 열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우리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을 잘해야지 다운스윙 때 좀 더 간결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셨으면은 백스윙을 잘해야 되는데, 요 타겟 방향, 내가 어드레스 쓴 방향 있죠, 이 발도 바라보는 방향, 우리가 보통 벙커샷은 아웃인으로 치라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셔요. 근데 이 아웃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타겟 방향에 대비해서 아웃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왼쪽을 보고서 에이밍을 했단 말이에요. 타겟 방향보다 이미 왼쪽을 보고서 에이밍을 했기 때문에 이미 타겟 방향에 대비해서는 아웃인 궤적이 나온 거죠, 이 어드레스 선 것만으로도. 그래서 일부러 아웃인으로 이렇게 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옆에서 보셨을 때 이 스윙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옆으로만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공 입장에서 깎아친 거지, 이거를 이렇게 몸을 벌리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당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모래가 깎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를 우리가 열어놨잖아요. 헤드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껴 맞으면서 공이 아예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계없이 내가 서 있는 방향, 내가 바라본 방향으로 똑같이 스윙을 해주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어웨이 그대로 이 허벅지 방향, 어깨 방향으로 그대로 백스윙 해주시고, 이때 약간의 조금 상급자분들은 약간의 옵션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 왼손목을 일부러 커핑을 해주시는 거. 그러면은 손목 각도가 조금 더 꺾이면서 여러분들이 클럽을 풀었을 때 이 바운스를 활용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이건 초보자분들은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 오히려 생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 뭐 싱글에 가깝게 치신다는 분들은 이 손목을 살짝 꺾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이 정도는 한번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스윙은 10m든 15m든 20m든 일단은 하프 스윙 이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명치부터 어깨 높이 그 이상까지도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샷이랑 똑같죠. 이 정렬된 방향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 거기서 추가적으로 커핑을 좀 더 하냐 안 하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은 왼쪽에 둔 상태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 체중 이동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서 이 위치에서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쳐야 돼? 백스윙을 그렇게 완성시켰으면은, 이렇게 완성시켰으면은 내려와서 이쪽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 이렇게 딱 한 마디 정도, 한 1인치 뒤쪽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클럽을 부드럽게 미끌려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클럽을 우리가 잘 떨어뜨려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1인치 정도 뒤쪽에다 클럽을 잘 떨어뜨려야지 공이 탈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이런 세팅도 중요하지만 채를 떨어뜨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샷을 많이 하기 전에 줄을 이렇게 딱 그어 볼게요. 줄을 그어 놓고 요 라인에다가, 셋업은 똑같이 갈게요. 셋업 똑같이 가고, 이 라인에다가 이 팔꿈치, 손목 각도를 펼치는 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요때 좀 주의하실 게, 절대 요 리딩 엣지가 들어가면은 이 저항이 강해지는 거고요. 이 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바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더 쉽게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 손으로 연습을 해보고, 라인 그어놓고 한 손으로 접었다가 톡, 정확하게 그 위치에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접었다가 펼쳤다가, 절대 밀고 나가시면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까지만, 요 반쪽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적응이 되셨으면
양손으로 해보는 거죠. 다시 라인 그어 놓고 톡 톡. 보시면은 똑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일관되게 샷을 하려면은 그 떨어지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이 팔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샷을 해볼 건데, 이제 셋업 배웠고요, 백스윙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을 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까 셋업 한 대로 알려드린 대 그대로 쓰고 1인치 뒤에 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체중 이렇게 충분히 왼쪽에 두시고,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중심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절대 올려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것처럼 떨어뜨리는 위치, 요거를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윙을 끝까지 다 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스윙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스윙을 다 해주셔서 최소한 가슴 높이까지는 피니쉬가 올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래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생겨요. 모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속도를 딱 멈췄을 때 이 모래에 걸려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드를 또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열어놓은 거를 충분히 믿으시고 그대로 미끄러져 나가게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샷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스윙이 커진다면, 아까 우리 백스윙도 말씀드렸지만 하프 스윙 정도, 최소한 어깨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헤드를 열어놨을 때는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피니시 쪽도 마찬가지로 스윙을 넓게 시원하게 나가 주셔야지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피니시까지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어설프게 멈춰버리시게 되면 이 모래 저항 때문에 공을 아예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윙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깨까지, 백스윙 오셨으면은 피니쉬도 충분히 어깨까지 또는 그 이상 가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무릎 한번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이 무릎의 높낮이가 바뀌면 안 돼요. 무릎의 높낮이가 바뀌면은 바로 뒷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피니시 때까지 이 각도는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벙커 탈출하는 게 정말 어렵지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 피니시 우리 스윙 크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치는 것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손기술이 조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이 클럽 떨어뜨리는 거 요거 연습시켰죠.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립을 끌고 가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클럽이 풀리면서 헤드가 떨어져서 공을 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요 1인치 정도 뒤쪽을 친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에다가 헤드를 훅 집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손목이 풀리면서 약간 스코핑이 되면서 볼을 띄울 수가 있어요. 스코핑이 된다는 거는 클럽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운스가 충분히 활용이 되면서 그 흙에 절대 박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기술이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요 한 마디 정도 뒤에 손을 풀어주면서 릴리스를 해주시면서 그쪽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죠. 집어 넣어주면은 헤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벙커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벙커샷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 1번 드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가장 많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턱이 높고 시선이 하늘을 향하다 보니까 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 그래서 뒷땅을 치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찍어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립 끝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렇게 탑핑을 치거나 생크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모래가 되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깊게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건데, 모래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약간 회 뜨듯이 얇게 이렇게 떠야 되는 거지,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유형이 모래를 많이 뜨려고 세게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벙커만 가시면은 세게 치시려고 갑자기 템포가 바뀐다든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V자 형태로 깊게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모래를 이만큼 많이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모래가 우리 생선 회 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 한 2뼘 정도 될라나요? 그 손바닥 2개 정도, 요 정도 길게 쓸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벙커샷이 더 편하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첫 번째 아까 들어치는 거는 이 왼쪽에 축을 주면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축을 주면서 해결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왼쪽에 축을 주면서 그대로 들어오시면은 해결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연습했죠? 팔을 풀어주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깊게 아래쪽으로 지하실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얇게 공을 이렇게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지나가 주셔도 공은 충분히 다 나온다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들만 잘 챙기시면은 여러분들도 벙커샷을 아주 편안하게 잘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핀까지 한 20m 정도 거리인데, 여기 지금 핀까지의 특징을 보면은 핀부터 그린 입구까지 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한 4m 정도밖에 거리가 없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핀에 붙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 딱 직면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을 띄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하늘로 이렇게 높이 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이 짧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띄우려고 하다가 정말 멀리 가서 이렇게 홈런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최대한 안전하게 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상황에서 플롭샷을 해볼게요. 헤드를 충분히 열어주고 스윙은 하프 정도. 자, 이렇게 잘 띄우긴 했는데 아무래도 공이 많이 뜨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바운드도 엉뚱한 대로 많이 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1번 띄운다, 2번 굴린다, 두 가지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굴리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 범프 앤 런이라고 하는 건데, 범프 앤 런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벽면에 공을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런닝 어프로치 하듯이 우리 이 페어웨이가 그린이라고 생각하고 그린처럼 통통 튀어서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이 범프 앤 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 언덕만 넘어가면, 이렇게 타이트한 라이에서 언덕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린에서 퍼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팝퍼팅이든 버디퍼시든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플롭샷을 한 것처럼 공이 높이 떠서 또는 홈런을 쳐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린 쪽까지 한번 걸어가 볼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걸어가 볼게요. 자, 이 위치까지가 15m 정도 되고요. 자, 여기서 핀까지 거리 보면은 자, 3걸음밖에 안 돼요. 3걸음 정도면 제 걸음으로 한 2.5m에서 3m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핀까지 지금 거리가 총 18m, 그리고 그린 엣지부터 핀까지 거리가 3m 정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협소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띄우려고 하면은 공을 띄워서 이쯤 떨어져야 바운드 돼서 핀 쪽에 가까이 갈 거예요. 아니면은 넘어가겠죠. 아니면은 짧아서 다시 굴러 내려가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우리 범프 앤 런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이 벽면에다가 공을 한번 던져 볼게요. 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올라가면서 그린에 어쨌든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그린을 넘어가서 다시 어프로치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다시 짧아서 굴러가서 어프로치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그린을 잡는 거, 이게 가장 이 범프 앤 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노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노면 상태가 좋아야겠죠. 이 노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래가 있는, 배토가 있는 지역이 많거나 디봇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딱 맞았을 때 이 모래 저항 때문에 공이
딱 힘이 흡수가 되면서 앞으로 제대로 못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노면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핀까지 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거니까 여기서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튕기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이쯤 떨어져서 평지에 떨어져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굴러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지역,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걸어가 볼게요. 9발이면은 한 8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이거를 띄우는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클럽을 제가 피칭을 들고 왔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9번이나 8번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띄우는 샷은 자, 이렇게 잘 가면은 너무 좋지만 잘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우리 8걸음만큼 갈 건데 앞으로 직진하는 힘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탄도를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게 좋아요. 우리 탄도는 오른발 쪽으로 오면은 낮아지는 거고 왼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오른발 쪽에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8발 지점에 딱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경사가 살짝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핀보다는 약간 왼쪽을 바라보면서 쳐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바운드가 되면서 힘이 죽으면서 나머지가 굴러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아까 제가 플롭샷 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스윙이 크잖아요. 탑핑 칠 것 같잖아요. 넘어갈 것 같잖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요 8발 바로 코앞에 간단하게 톡 쳐주기만 하면은 공이 알아서 굴러간다고.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톡 쳐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굴러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린 엣지부터 핀까지 3걸음이라 그랬잖아요. 저렇게 걸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한 2m, 2m 50짜리 퍼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훨씬 더 팟세이브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띄워서 그린에 떨어뜨려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공식은 없어요. 몇 미터에 떨어지면 몇 미터 간다 공식은 없고, 임팩트 하는 것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언덕의 경사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덕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고, 특히나 이렇게 공간이 타이트하게 좁은 상황에서 공략할 때는 이것만한 샷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른발에 충분히 두고 턱에만 맞추면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좀 주의하실 거는 일부러 이렇게 눌러서 찍어 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잔디가 조금 젖어서 물러서 이게 디봇이 파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잔디가 있는 데서 치면은 생각보다 디봇이 이렇게 안 나고 그냥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바운스가 미끄러지면서 가지, 안 그러면은 리딩 엣지가 꽂히면서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쓸어준다는 느낌. 스탠스, 이 볼 위치만 오른쪽에 두시고 가볍게 쓸어준다. 그래서 이 리듬만 잘 맞춰준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공을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주의하실 거, 우리가 낮게 치는 거잖아요. 낮게 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낮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골프장들은 포대 그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들어치려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최대한 낮게 깔아서 아래쪽으로 쭉 깔아서 헤드가 지면하고 가깝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지면하고 가깝게. 자, 그렇게 하려면 이 왼손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왼손을 잡아 놓은 상태 그대로 밀어 주셔야지 이게 유지가 되면서 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공을 친다고 우리 벙커샷이나 이런 것 좀 풀러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뒷땅을 칠 수도 있지만 탑핑을 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왼손등이 이 클럽하고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서 이 왼손등이 유지된 상태 이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로 유지가 되면서 볼을 더 자신 있게 이렇게 쭉쭉 밀어주실 수가 있을 거니까 요 점만 좀 잘 유의해 주시고, 스탠스 볼 오른쪽 왼손등 유지, 그 다음에 리듬으로 템포를 잘 유지하면서
움직여 주시면은 알아서 굴러가서 붙는다. 나머지는 나머지에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무조건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띄우는 거 잘 못하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괜히 용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좀 안전한 선택을 했을 때 다음 올해 우리가 또 찬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는 20m 정도 되는 좀 긴 거리에서 범프앤런이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코앞이에요. 정말 코앞. 하나, 둘, 셋, 넷, 5걸음. 엣지까지 5걸음, 핀까지 2걸음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핀인데 이런 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은 한 요쯤 떨어뜨리면 되겠죠. 하나, 둘 튕기고 굴러가는 거. 거기다가 지금 경사도를 보시면은 뭐 카메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사가 심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띄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도 똑같이 범프앤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 충분히 봐주고요. 한 2, 3m, 한 4m 정도만 떨어뜨려 볼게요. 4m 정도만 톡,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운드 되는 위치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잡지 않더라도 좀 편하게 오른발에만 두면 탄도는 낮아지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이렇게 팔도 구부리시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쓸고 지나가듯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에만 좀 잘 맞춘다면 충분히 핀까지 잘 붙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띄우지 않고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도 짧은 곳이든 긴 곳이든 이 벽치기를 통해서 범프앤런이라고 하죠. 범프앤런을 통해서 핀에 더 쉽게 갖다 붙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핀까지 지금 15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짧은 거리에 와 있는데, 자, 이런 거리에서도 어프로치 하는 요령을 몇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먼저 봐야겠죠. 이렇게 짧을 때 여러분들이 멀리 갈까봐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모래가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이 바운스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뒷땅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바른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잘 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 있게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들이 없으니까 잘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칩샷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샷을 할 때 볼을 가운데보단 약간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게 되면은 클럽이 다운블로 떨어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을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방금 한 것처럼 딱 멈추면은 안 되고 팔로우 스루를 계속 이렇게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갈 건데, 자, 이 팔로우 스루를 계속 나가준다는 게 의미가 바디 턴이 어느 정도 돼준다는 거지 이거를 길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짧은 어프로치를 크게 가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탄도를 띄우려고 여기서 백스윙 적당히 가고 이렇게 올리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미스샷을 하거나 아니면 볼이 공 밑으로, 아니 헤드가 공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게임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짧은 거, 특히 클럽은 항상 지면에 낮게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 했을 때도 헤드가 지면하고 굉장히 가깝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면에 가깝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어드레스 섰을 때 이 헤드의 각도 있죠. 헤드의 각도가 절대 토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면 안 돼요. 이 솔 부분이 바닥에 딱 다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클럽을 길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가까이 서면서 조금 더 짧게 잡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힐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땅이 여기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헤드가 걸리면서 다치거나 또는 뒷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중간 부분, 이 둥그런 부분에 닿았을 때는 클럽이 미끄러져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뒷땅을 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면은 헤드의 각도도 잘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조금 더 가까이 선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어프로치 하던 것보다는 좀 더 퍼팅 쪽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퍼팅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거 할 때, 자, 볼은 요 가운데 쪽에 두시면 좋고요. 체중은 여전히 왼쪽에 계속 두시면 좋아요. 모든 숏게임 상황들이 대부분의 한 90%는 왼쪽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중심을 두시고 이 상태, 클럽을 살짝 세워준다. 근데 세워주는 게 요 힐을 완전 들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요 솔 부분이 그냥 바닥에 닿을 정도. 그래서 그립을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짧게 잡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삼각형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충분히 핀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 들지 말기. 그리고 바디턴은 충분히 해서 상체가 타겟까지 가주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유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포킹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오른손만 한번 잡아 볼게요. 오른손만 잡았을 때 클럽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릴 건데, 자, 이렇게 올렸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 헤드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동작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크게 이렇게 또는 뒤뚱뒤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축을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요 바운스를 우리가 리딩 엣지 찍어칠 게 아니고 바운스를 미끄러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쓸어준다. 그래서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살짝 꺾어주고 지면에 가깝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짧은 어프로치도 정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네 움직이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팔로우는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짧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스핀도 충분히 걸리면서 핀까지 공을 보내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이 스트로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핀까지 어떻게 보내는지, 이 핀까지의 거리를 생각하고 보통 많이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핀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핀까지 걸어왔을 때 거리가 한 12m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중간 지점, 저는 한 요쯤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요쯤에다가 제가 볼을 하나 이렇게 둘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제가 떨어뜨리고 싶은 이 위치가 맥시멈인 거예요. 미니멈은 여기겠죠. 그린에만 올라오면은, 볼이 그린에만 찍으면 어쨌든 그린에서 퍼스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짧았을 때는 당연히 페어웨이에서 좀 또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그린에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펫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1m짜리 이런 박스 또는 원을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핀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저 정도 거리가 지금 한 6m 정도 되거든요. 저기까지만 가볍게 떨어뜨린다. 자, 이렇게 그린에만 찍으면은 요번에는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원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갔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